자녀한테 돈을 무이자로 빌려줬다. 그럼 증여세 나오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 구조를 사용하면 증여세는 0원입니다. 고액 자산가들, 실전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너무나 당연하게 쓰는 차용 방법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자녀한테 무이자로 돈 빌려주고도 증여세 과세받지 않는 구조,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합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시간 낭비 싫으니까 딱딱 핵심만 짚고 가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세금 폭탄 막아주는 남자 방탄세무사 윤영섭입니다. 오늘 막아드릴 세금은 바로 증여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자식이 부모에게 무이자로 돈 빌리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안 나오는 구조를 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조는 매우 간단합니다. 자녀가 100% 소유한 법인을 하나 만들고요. 즉 자녀가 해당 법인의 100% 주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가 이 설립한 자녀 법인의 현금을 무이자로 빌려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걱정할 수도 있어요. 이거 증여세 나오는 거 아니냐? 국세청에서 가만히 있냐? 증여세 때려버리는 거 아니냐? 바로 이 부분이 걱정되실 건데요. 맞습니다. 국세청은 이렇게 묻습니다. 부모가 자녀 법인에 이익을 줬네? 돈을 빌려줬네? 그러면 법인의 주주인 자녀가 이익을 받은 거 아니냐? 간접적으로 이익 받은 거 아니냐? 그래서 증여세를 부과하겠다라는 게 저희 현재 상속 증여세법의 태도입니다. 여기서 핵심 키포인트는 바로 법령에 규정된 과세 최저한 규정을 합법적으로 잘 활용하는 것이죠. 우선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금전을 무상이나 저리로 빌려주면 증여세를 부과하겠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줄여서 제가 편의상 상증세법이라고 말을 하겠습니다. 상증세법 제45조의 5는 특정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규정이에요. 뭔 내용인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만약 내가 지분을 30% 이상 가지고 있는 법인이 있어요. 이걸 특정 법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아니라 내 가족, 형제, 친구 같은 특수관계인이 이 법인을 뭔가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시세보다 싸게 넘기거나 거꾸로 법인이 시세보다 너무 비싸게 사주는 식의 거래를 하면 국세청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거 그냥 법인한테 준 게 아니고 그 법인의 주주인 너한테 간접적으로 이익을 준 거네. 그래서 이익의 일정 부분을 주주가 증여받은 걸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위 법령을 자세히 보면 제45조의 5, 제1항을 적용할 때 특정 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증여의제 이익이 1억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돈을 무상으로 부모나 친척한테 빌려서 간접적으로 받는 이익이 1억이 안 된다면 합법적으로 증여세 과세가 안 된다는 말이죠. 세 가지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키포인트는 주주별로 계산이 된다는 거고, 두 번째 키포인트는 이 이익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증여의제 이익으로 계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증여이익 계산 규정은 매년 1년씩 새로 계산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국세청 고시 이자율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는 국세청 고시 이자율이 4.6%예요. 즉 4.6%보다 많이 받으면 너는 고금리로 돈을 빌려줬네가 되는 거고, 4.6%보다 안 되게 돈을 빌려주면 너는 받아야 될 이자율보다 적게 받았네 라는 하나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이게 20억을 기준으로 적용되는지 한번 보면, 예를 들어 자녀 법인에 20억 원을 빌려줬다 라고 가정하면 무이자로 받는 간접적 이익이 20억에 4.6을 곱하면 9,200만 원이 되죠. 즉 1억 미만이기 때문에 증여세를 합법적으로 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즉 이렇게 간접적으로 이자를 저리로 빌려줌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건 1억 원 이상일 때만 과세되는 거고, 반대로 역산해보면 약 20억까지는 무이자로 빌려줘도 증여세가 0원이라는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합법적으로요. 그리고 이거는 한 번만 쓸 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과세 최저한 1억 규정은 매년 새롭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년 반복적으로 계속 활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개인일 때는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나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만약에 개인인 부모가 개인인 자녀에게 직접 돈을 빌려주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법령은 적용을 못 받습니다. 개인은 간접적으로 받은 이익이 1,000만 원 미달이어야지 증여세가 안 나오기 때문에 약 2억 정도까지만 무상으로 빌릴 수 있고, 그걸 초과하면 증여세가 나오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법인을 활용 안 하면
부모 자식 간에는 2억까지 금리 0%로 빌려줄 수 있는 거고, 법인을 활용하면 20억까지 0%로 빌려줄 수 있는 거죠. 여기서 팁을 좀 드리면, 자녀가 만약에 결혼을 했다고 가정하고 자녀 법인의 주주를 아들 50%, 며느리 50%로 세팅을 합니다. 그러면 주주별로 20억까지 무상 대여가 가능하니까 총 40억까지는 무상으로 빌려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주가 늘면 늘수록 당연히 무상으로 빌려줄 수 있는 금액도 같이 커지는 거죠. 이게 바로 고액 자산가들이 합법적으로 법인을 나눠 가지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자식이 둘인데 둘 다 미혼이거나 뭐 나이가 좀 있어서 각각 가정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짜는 게 좋을까요? 아들 며느리는 뭐 부부니까 법적 분쟁은 없겠지만 형제에게 각각 빌려준다? 그러면 법적 분쟁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각자 법인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생각도 다르고 투자처도 다를 거고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도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런 경우는 각각 법인을 세워놓고 투트랙으로 가는 게 조금 더 깔끔하고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그래, 법인에게 무상으로 돈 빌려주는 건 좋다, 여기까지는 오케이인데, 근데 그러면 그렇게 법인에 돈이 있어봐야 뭐 어떻게 되냐, 자녀가 그 돈을 직접 못 쓰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너무 그렇게 틀에 박혀서 딱딱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으시고, 자녀가 자녀법인에 돈을 빌렸으면 됩니다. 즉 자녀가 자녀법인 돈을 차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집 사거나 결혼자금 혹은 개인적으로 쓸 때 일부 금액을 이제 합법적으로도 빌릴 수 있는 겁니다. 이번 케이스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개인으로는 2억 원 정도까지 금액만 무상으로 빌려줄 수 있고, 그 금액을 넘으면 이제 증여세가 나온다. 하지만 법인을 활용하면 20억까지 무상으로 증여세 0원으로 돈 빌려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자산가들 그리고 투자자들이 어떻게 자식에게 돈을 무상으로 세금 없이 빌려주는지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 구조를 어떻게 짜는지까지 같이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세금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최소한의 세금으로 최대한 자산을 지키고 불리고 싶은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